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재혼하여 5년 정도 새 가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아내 쪽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아들과 중학교 입학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문제로 지금 아내와 자꾸 부딪히고 다투는 상황이고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고민 끝에 글을 남겨봅니다.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밤낮이 바뀌고 겨울 방학 때부터 폐인처럼 지내고, 둘째 딸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고 다시 말하면 잔소리처럼 아내는 들린다고 말다툼을 합니다. 둘째 애는 매일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차로 태워다 주고 반복하고 있고, 한 번을 제대로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등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자명종 시계 또 제일 큰 소리 나는 걸로 바꿔줘봐도 꼼짝을 안 해요. 제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아내는 대화 중에 애들 얘기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얘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당신 아이도 아닌데 그만 좀 하라는 식으로 들리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스스로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요. 얘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요즘 이혼 가구도 늘어나고 재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처럼 이혼이나 재혼이 큰 흉도 아니고 병가 지상사처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혼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재혼이 이혼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실제 많은 생각과 각오를 해야 된다. 재혼했다가 또 실패하면요, 이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재혼했던 사람들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번 실패했을 때는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두 번 실패했을 때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것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도 까탈스러울 정도로 생각해보고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재혼을 안 해야 된다는 게 닥터왕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즘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사람들끼리 다 욕망을 추구하고 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추구할 건 다 추구해서 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재혼을 굳이 해서 정식 가족이라는 것을 꾸리려고 할 때는 그냥 혼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보다는 훨씬 큰 사회적 그리고 인간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으면 그 재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부부 쌍방에서 초혼인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혼일 때 마음이 맞지 않아 이런저런 실수가 있어 헤어졌다면 재혼을 하게 될 때는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신과 각오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꼭 결혼 안 하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재혼을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꾸려서 그 가족이라는 형태의 틀에서 보호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라는 심리로 재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족이라는 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도 하고 본인도 그 속에서 보호도 받고 싶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가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욕구에서 굳이 재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처음 할 때는 서로가 딸린 사람이 없이 남자, 여자, 그리고 상대방의 집, 이런 것들만 있죠. 남녀간이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로서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도 해요. 그런데 재혼은 초혼이 가진 데다가 더해서 자녀가 딸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도요, 아마 본인은 자녀가 없거나 다 장성해서 나간 것 같고, 상대방이 자녀 2명, 어린 자녀 2를 지금 데려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들, 중학교 딸을 부인이 난 애들 2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인이 애들 2를 데리고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과 재혼을 했을 때요, 이 사춘기 애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엄마가 재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아들, 중학교 딸이면 한국에서 가장 멀쩡한 가정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의 애들인데, 재혼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에 한 5년 전쯤 이전에 이혼도 했을 거고, 애들이 초등학생일 때. 자, 그런 다음에 또 재혼을 해서 지금 벌써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들이 이 초등학교 아동에서 이 사춘기 애들로 커가는 과정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이 재혼을 할 때 어떤 각오로 재혼을 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애들 2을 데리고 재혼을 해서 새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 남편이 된 사람은 이 애들의 아버지가 될 건데, 한국이 미국처럼 초혼 재혼이 자연스럽고 또 이혼한 부인이나 이혼한 남편하고도 가끔 애들을 가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열린 풍습,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솔직히 재혼 과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고 뺏다가게 대하는 애들이 영화 같은 데도 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 문제가 없는 애들을 데리고 한 재혼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결혼을 할 때 애들 문제가 이 가정에 어떤 폭탄으로 작용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없다면요, 재혼을 안 해야 되죠. 그냥 남자친구를 갖다가 만나든지 해서 가는 게 맞죠. 굳이 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해서 그 애들과 남편 사이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애들이고 당신 애들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다시 이혼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되죠. 두 사람 간에 이 문제요. 자,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은 자기 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밤낮이 바뀌고 겨울방학 때는 폐인처럼 지내고, 둘째 딸은 자기 중심적이고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고 다시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딸끼리도. 그리고 둘째는 매일 늦잠을 자고, 그래서 학교에 차로 태워다 주고 버스를 타고 등교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명종 시계를 바꿔줘도 학교 가는데 지장을 겪고 있다면, 그 나이에 스스로 지금 학교 가는 일, 그리고 아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평범한 애들 또래 나이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거의 히키꼬무리처럼 컴퓨터 게임과 페인처럼 빠져 지낸다면 애들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요. 적어도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왜곡하거나 가장해서 굳이 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사연을 의뢰하시는 분이 남편 된 처지에서 이런 일들을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재혼한 지 하루 이틀 되거나 1년, 2년도 아니고 5년쯤 됐으면 이 남편분은 어쨌든 내 자식은 아니지만
5년 동안에 같이 살아가는 재혼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위치상 아버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놓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쟤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쟤들이 어떤 인생을 가든지 나는 그냥 방치하고 그냥 지켜만 보겠다고 한다면, 사연을 의뢰하신 분도 재혼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연을 의뢰하신 분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그런데 가족이 혼자 살다가 3명의 가족과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애들을 아버지의 위치로서 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을 안 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이나 도덕적 어떤 양심적 문제의식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부인하고 부딪히는 걸 무릅쓰고 이런 충고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인한테 애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고요. 부인이 당신 아이도 아닌데 그만해라, 그리고 놔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저러는 것도 아니고 한참 학생으로서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분이 언젠가 아버지로서 그 애들이 잘못되었을 때의 문제까지도 같이 책임을 나눠야 될 처지가 될 건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들, 기초적인 것도 못하는 애들을 대해서 말을 하지 말게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면요, 타박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부인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요. 말을 안 해도 문제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말을 하면 부인이 네 애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무라냐, 내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칸막이를 치고 간다면 저는 이분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닥터 황은요, 화목하게 다시 좋은 게 좋다 하고 같이 파뿌리 될 때까지 살도록 그런 일에 그냥 모른 척 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할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닥터 황한테 사연 보내면서 그런 거를 기대한다면 사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은 부인한테 최후 통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둘이 내 애가 아니라면 둘은 내보내서 당신 친정에서 키우든지 밖에서 살아가게 해라. 내 애라면 적어도 애들의 아버지로서 내가 잔소리하고 그리고 뭐라 할 자격이 있다. 내가 성질을 내거나 애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면 문제라도 기분이 안 되는 애들한테 그들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걸 갖다가 잔소리하는, 그걸 갖다가 나무라는 부분까지도 못하게 한다면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연 보내신 분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부인하고 뭐 때문에 재혼을 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차원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을 꾸려서 벌써 5년이나 가고 있다면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이 정식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통제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부인이 맡고 있다면요, 전 이분이 재혼에 실패했다 소리를 듣더라도 이 결혼은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닥터 황이 볼 때는요, 이런 상태로 재혼 상태가 유지되면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악화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한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행동할 기회를 막는다면 나는 이 집의 하숙생에 불과하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만약에 나보고 애들한테 아버지로서 애들에 대해서 훈육할 부분을 막는다면 이 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참 이 사연 보내신 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우유부단하거나 멈칫멈칫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절대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배우자한테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배우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시한폭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벽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바